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다크서클 커버하는 떠먹여주는 팁을 들고 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들고 오는 떠먹여주는 팁인데요. 다크서클 커버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쵸? 커버를 하려고 하면 너무 두껍고 텁텁하고 갈라지고 또 얇게 커버하려고 하니까 이게 커버한 것 같지도 않고 다크서클은 그대로인 것 같고 진짜 미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번 갈라짐 없이 건조함 없이 텁텁함 없이 자연스럽게 다크서클 커버하는 방법 한번 떠먹여 드릴게요. 짙은 다크서클부터 피곤하면 그림자 지는 이 눈 밑 고랑까지 커버하는 방법 아주 알차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고고! 먼저 첫 번째, 다크서클 부분 자연스럽게 톤 보정해주고 톤업해주기. 스킨케어랑 선크림 바른 후 그리고 쿠션이랑 파데 바르기 전 단계에서 다크서클 톤 보정 효과가 있는 제품을 먼저 사용해줍니다. 제 영상에서 자주 쓰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아이크림이에요. 아이크림인데 자연스럽게 다크서클 부분에 톤을 보정해주고 톤업해주는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베이스 메이크업 하시기 전 단계에 미리 사용해주시면 조금 더 커버를 얇고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가시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들은 끼임 없이 바를 수 있는 촉촉한 제형의 제품들인데요. 순서대로 제일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제품을 찾는다면 샤이샤이샤이의 컨실 아이크림을 추천드려요. 촉촉하면서 톤 보정이 조금 더 잘 되는 제품을 찾는다면 아이레놀 추천드리고요. 나는 다크서클에 푸른기, 보랏빛이 많이 돈다 하시는 분들은 연어빛이 더 강한 아이레놀 S가 더 효과적입니다. 제 다크서클은 보랏빛이나 푸른기가 돌기보다는 어둡게 칙칙한 느낌의 다크서클이기 때문에 이 아이레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사용법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 소량만 눈 밑에 짜준 다음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아이크림처럼 촉촉하게 발려요. 이렇게 톤 보정이 되면서 동시에 눈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매트한 컨실러로 커버를 하더라도 끼이고 갈라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 바르시면서 다크서클 뿐만 아니라 눈가 부분이 많이 칙칙한 분들은 이걸로 톤 보정해주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톤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주셔도 좋지만 저는 파데 프리하거나 선크림만 바를 때 이 아이라이너 사용해서 다크서클 부분도 조금 더 화사하게 밝혀주곤 하는데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 연어색 컨실러로 커버하기. 저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먼저 다크서클을 커버해주는 걸 좋아해요. 파데 바르기 전에 컨실러부터 바르는 이유는 흔히 하는 실수 때문인데요. 이 다크서클을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얇은 피부인 눈가 부분에 필요 이상의 파운데이션 양을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얇게 발리는 컨실러로 커버해준 다음에 파데를 발라줄 거예요. 제가 다크서클 커버 팁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양한 컨실러들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다양한 컨실러 중에서 다크서클에 있어서는 이 루나 컨실팟 살몬 컬러가 컬러감도 제형도 마무리감도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적당히 살몬빛을 띠는 베이지 톤의 컨실러예요. 살몬빛으로 다크서클 톤을 잡아주지만 너무 채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피부랑 동떨어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 필리밀리 컨실러 브러쉬 사용해서 발라볼 건데 아마 처음 이 컨실러 브러쉬 사용하시면은 결 자국이 많이 날 거예요. 결 자국이 남지 않는 브러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브러쉬를 길들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좀 며칠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야매로 쉽게 바로 인스턴트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사용하시는 크림이나 선크림, 파운데이션, 뭐든 유분기가 좀 있는 제품을 브러쉬에 잔뜩 머금어 주신 다음에 티슈로 닦아내주세요. 그러면 브러쉬가 한결 촉촉하고 부드러워져요. 이 상태에서 컨실러를 적당량 묻혀줍니다. 너무 많은 양이 발리지 않도록 뚜껑이나 손등에 살짝 양 조절해주시고요. 눈 밑 다크서클 부분을 바로 커버해주세요. 눈 밑 전체 다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제일 어두운 부분을 시작으로 얇게 펴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지는 고랑 부분을 위주로 커버해주고 애교살 바로 밑까지만 커버를 해서 애교살 및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살려줘요. 눈가가 전체적으로 칙칙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커버해주셔도 괜찮지만 이 중안부가 긴 분들은 애교살 영역까지 완전 이 눈 아래까지 다 커버를 했을 때 한층 더 중안부의 여백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 애교살 부분, 바로 눈 앞머리나 이 눈꾸 쪽이 제일 잔주름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잔주름이 많은 분들도 이 애교살 영역의 컨실러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컨실러가 되게 얇지만 끼임 없이 촥 눈가 피부에 붙었죠?
커버력도 좋으면서 두껍지 않게 발려서 다크서클용으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다크서클 커버는 사실상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위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발라주시면 돼요. 이미 다크서클 커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눈가 부분은 굳이 베이스 제품을 많이 바르지 않아도 돼요. 거의 다 바르고 남은 양으로만 살짝 토닥토닥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눈 밑에 그림자가 지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눈 밑 그림자 커버 팁을 알려드릴 건데 우리 얼굴뼈를 만져보시면 눈에는 뼈가 없죠? 그리고 눈 밑 아래쪽에 만져보시면 여기 광대뼈가 있어요. 이 얼굴살이 빠지거나 피곤해졌을 때 눈 밑 볼륨이 꺼지기 시작하는데 이 뼈 바로 위쪽이 패이면서 여기에 그림자가 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끔 많이 도드라질 때가 있어서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 이후에 한 번 더 커버해줘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두운 걸 커버하기보다는 굴곡을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빛에 따라서 완벽하게 커버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보정법이 있습니다. 이런 컨실러 펜슬 사용하시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 피부톤보다 반톤 밝은 걸 추천드려요. 절대 피부톤보다 어두운 거 잘못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크서클을 만드는 꼴이에요.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냥 펜슬로 그림자 가지는 딱 그 부분에만 슥슥 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굳이 힘을 줘서 막 긋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살살 슥슥 그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컨실러가 묻으면서 그림자가 커버가 됩니다. 넓게 하실 필요도 없고 진짜 딱 이 부분, 딱 그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샵에서도 이 방법으로 눈 밑 고랑 그림자 커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네 번째, 파우더로 고정하면서 동시에 빛 반사를 잡아줄 거예요. 이 과정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분들만 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눈 밑 고랑에 그림자가 지는 분들은 이 고랑 아래쪽 뼈 부분에 빛이 반사돼요. 그래서 이 빛 반사 때문에 눈 밑이 더 꺼져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빛 반사를 파우더로 눌러줄 거예요. 진짜 나비존 영역에만 발라주시면 되는데 애교살이나 눈 앞머리, 눈가주름 있는 부분까지 눌러버리면 나중에 갈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이렇게 퍼프보다는 브러쉬 사용해서 정말 얇게만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퍼프 이용해서 딱 나비존 부분에만 빛반사를 꽉 눌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다크서클 커버 끝입니다. 비포, 애프터 보시면은 정말 커버가 잘 됐죠?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 애교살 메이크업도 깔끔하게 연출하려면 다크서클 커버부터 잘 되어야 더 깔끔해 보여요. 이 애교살 메이크업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눌러서 콘텐츠 더보기 참고해주시고요. 사실 다크서클 커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굴 중안부의 깔끔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잘 챙겨주셔도 쉐딩, 블러셔, 애교살, 메이크업이 한층 더 깔끔해집니다. 거의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대폭 늘려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해도 뭔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복습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다크서클 톤 보정 효과가 있는 아이크림으로 톤업해준다. 두 번째, 연어색 컨실러로 얇게 커버해준다. 대신 애교살 영역은 남겨주고 커버해주세요. 세 번째, 파데까지 발라준 후에 그림자진 부분은 컨실러 펜슬로 그 부분만 커버하기. 네 번째, 빛 반사로 굴곡이 지는 분들은 파우더로 눌러주기. 그럼 끝이에요. 참 쉽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오늘 잠을 너무 잘 잤나 봐요. 평소보다 다크서클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턱끝까지 내려온 날에도 정말 효과적이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다크서클 커버가 고민이셨던 분들은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모든 스텝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따라해보시면서 내 다크서클에 맞는 팁들을 쏙쏙 뽑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